안녕하세요. 저는 경북 구미에 살고 있는 82세 박성태입니다. 40년간 초등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다 은퇴한 교사입니다. 70대에 들어서며 이 5가지만 버리면 앞으로의 20년이 훨씬 가볍고 행복해집니다. 실제로 제 옆집 김상덕 어르신이 바로 그렇게 달라졌거든요. 혹시 이런 적 있으신가요? 자식은 바쁘다 하고 친구들은 하나둘 연락이 끊기고 집안은 정리되지 않아 점점 답답해지고요. 마음속으론 나이 들어 뭐 하나라는 허무함이 쌓여가는 겁니다. 저도 그랬어요. 퇴직하고 나서 정말 막막했습니다. 40년간 아침마다 학교에 가던 습관이 사라지니까 뭘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집에서 텔레비전만 보고 있으니 아내가 귀찮아하고 자식들은 전화도 잘 안 받고요.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이런 상황을 그냥 두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걸 방치하면 결국 건강은 빨리 무너집니다. 작은 병이 큰 병으로 가족과의 대화는 잔소리로만 남게 되거든요. 어느 순간 거실에서 텔레비전만 켜놓고 하루를 보내는 혼자 남은 노년이 될 수 있어요. 실제로 제가 아는 분이 그랬어요. 우리 동네에 사시는 최 어르신이라고 하시는데 74세이신데요. 이분이 집안 가득한 짐, 자존심, 불평을 버리지 못하셨어요. 매일 집에서 옛날 이야기만 하시고 자식들이 뭘 해도 잔소리만 하시고요. 결국 자녀분들도 피하게 되고 건강은 악화되어서 지금은 병원 신세만 지고 계세요. 반면에 제 친구 이 어르신은 완전히 달랐어요. 과감히 버렸거든요. 집안도 가볍게 만들고 말도 부드럽게 바꾸니까 지금은 손주들이 주말마다 놀러와요. 집이 늘 웃음으로 가득해요. 정말 같은 나이인데 이렇게 다를 수가 있나 싶더라고요. 사실 저도 예전에는 교사 시절 버릇을 못 버려서 문제였어요. 퇴직하고 나서도 늘 잔소리와 고집으로 가족을 힘들게 했거든요. 뭐든지 제가 맞다고 생각했고 남들 말은 잘 안 들었어요. 특히 아내한테 이것저것 지적하는 일이 많았죠. 그러다가 어느 날 아내가 저한테 이런 말을 했어요. 당신 옆에 있으면 더 힘들다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정말 가슴이 내려앉더라고요. 50년을 함께 산 아내가 저 때문에 힘들어한다니 이게 말이 되나 싶었어요. 그때 깨달았습니다. 문제는 나이 때문이 아니라 버리지 못한 습관 때문이었다는 걸요. 젊을 때는 먹고 살기 바빠서 몰랐는데 시간이 생기고 나니까 그동안 쌓여온 나쁜 습관들이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진짜 심각하게 생각해 봤어요.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주변 어르신들을 유심히 관찰해 봤죠. 행복하게 사시는 분들과 그렇지 못한 분들의 차이가 뭘까 하고요. 그러다가 발견한 게 있어요. 행복하게 사시는 어르신들은 공통적으로 5가지를 버리셨더라고요. 반대로 힘들게 사시는 분들은 이 5가지를 꽉 붙잡고 계셨고요. 그래서 저도 이 5가지를 하나씩 버려보기 시작했어요. 쉽지는 않았지만 조금씩 버리니까 정말 인생이 달라지더라고요. 아내와의 관계도 좋아지고 자식들도 자주 연락하고 건강도 좋아졌어요. 지금부터 그 5가지가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버릴 수 있는지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정말 중요한 이야기니까 끝까지 들어보세요.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완전히 달라질 거예요. 첫 번째로 버려야 할 것은 불필요한 짐과 집착입니다. 여러분 집에 가보세요. 언제 쓸지도 모르는 물건들이 얼마나 많은지 보세요. 저도 그랬어요. 방 하나가 온통 안 쓰는 물건으로 가득 찼더라고요. 제가 아는 김 할머니 얘기를 해드릴게요. 이분이 80세인데 집이 정말 난장판이었어요. 30년 전 옷, 고장난 라디오, 누렇게 된 신문까지 다 모아두셨거든요.
그러다가 어느 날 넘어져서 다치셨어요. 물건에 걸려서 말이에요. 그래서 자식들이 와서 집 정리를 했는데 그때 재미있는 일이 일어났어요. 방 안을 정리하다가 평생 꺼내지 않던 앨범을 발견했거든요. 거기에 어릴 때 손주 사진이 들어 있었는데 그걸 보면서 할머니가 펑펑 우셨대요. 이런 소중한 게 있는 줄도 몰랐다면서요. 지금은 집이 깔끔해져서 손주들이 자주 놀러 와요. 전에는 집이 어수선해서 아이들이 오기 싫어했는데 이제는 할머니 집이 제일 좋다고 해요. 집 정리 하나만으로 이렇게 달라질 수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교사 시절 자료들을 다 모아뒀거든요. 수업 자료, 학급 사진, 상장들까지요. 언젠가 쓸 일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10년이 지나도 한 번도 안 봤어요. 그냥 먼지만 쌓여가더라고요. 용기를 내서 다 버렸어요. 정말 필요한 것만 남기고요. 그랬더니 집이 훨씬 넓어 보이고 청소하기도 쉬워졌어요. 무엇보다 마음이 가벼워지더라고요. 물건에 얽매이지 않으니까 자유로워진 느낌이에요. 두 번째로 버려야 할 것은 고집과 자존심이에요. 나이 들수록 고집이 세진다고 하잖아요. 저도 그랬어요. 40년간 선생님 노릇하면서 항상 제가 맞다고 생각하는 버릇이 생겼거든요. 우리 옆집 아가 어르신 얘기를 해드릴게요. 이분이 정말 고집이 세셨어요. 자식이 뭘 해도 틀렸다고 하시고 본인 방식이 최고라고 하시고요. 그러다 보니 자식들과 10년 동안 말도 안 하고 지내셨어요. 그런데 어느 날 자식이 와서 아버지한테 이런 말을 했대요. 아버지 제발 한 번만 제 말이 맞다고 해보세요. 그러면 다시 연락드릴게요. 박 어르신이 그때 깨달았대요. 자존심 때문에 자식을 잃을 뻔했다는 걸요. 그 다음 날 자식한테 전화해서 내 말이 맞다고 하셨대요. 그런데 그 한마디가 10년 묵은 갈등을 다 풀어버렸어요. 지금은 자식들이 매일 안부 전화 드리고 명절 때마다 모여요. 고집 하나 꺾은 것만으로 가족이 다시 뭉쳤어요. 저도 아내한테 그랬어요. 설거지하는 방법부터 시작해서 음식 만드는 방법까지 다 지적했거든요. 제가 보기에 비효율적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아내는 50년 동안 그렇게 해왔는데 갑자기 바꾸라니까 스트레스를 받은 거죠. 어느 날 아내가 저한테 이렇게 말했어요. 당신이 맞을 수도 있지만 나는 내 방식이 편해요. 그러니까 제발 간섭하지 말아요. 그때 깨달았어요. 맞고 틀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서로 편한 게 중요하다는 걸요. 그 이후로 저는 아내의 일에 간섭하지 않아요. 대신 고마워요 라는 말을 자주 해요. 그랬더니 아내가 훨씬 밝아졌어요. 저한테도 더 잘해주고요. 고집을 꺾는다고 제가 작아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관계가 좋아지더라고요. 세 번째로 버려야 할 것은 혼자 참는 습관이에요. 이게 정말 중요해요. 우리 나이 되면 아프거나 힘들어도 남한테 말하기 싫어해요. 괜히 걱정 끼치기 싫고 나약해 보이기 싫어서요. 제가 아는 정할아버지 얘기를 해드릴게요. 이분이 무릎이 아픈데 아무한테도 말 안 하셨어요. 괜찮다고만 하시면서 혼자 참으셨거든요. 그런데 점점 심해져서 결국 큰 수술을 받게 됐어요. 수술 후에 의사가 그러더래요. 진작 왔으면 간단한 치료로 끝났을 텐데 너무 늦게 와서 수술까지 하게 됐다고요. 정 할아버지가 그때 후회했대요. 괜한 체면 때문에 고생했다고요. 저도 그런 적이 있어요.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차는데 나이 들어서 그런가 보다 하고 넘겼거든요. 그런데 친구한테 우연히 말했더니 그 친구가 깜짝 놀라면서 병원 가보라고 하더라고요. 병원에 가니까 혈압이 너무 높아서 위험한 상태였어요.
의사가 그러더라고요. 조금 더 늦었으면 뇌출혈이나 심근경색이 올 뻔했다고요. 친구한테 말한 덕분에 큰 병을 피한 거죠. 그 이후로 저는 아플 때 참지 않아요. 아내한테도 말하고 친구들한테도 말해요. 그러면 다들 좋은 병원 알려주고 경험담도 나눠주고요. 혼자 참는 게 미덕이 아니라 바보짓이더라고요. 네 번째로 버려야 할 것은 돈에 대한 과도한 집착입니다. 우리 세대는 가난하게 살아서 돈을 아끼는 습관이 몸에 배어 있어요. 그런데 이게 너무 지나치면 문제가 돼요. 제가 아는 이영수 할아버지 얘기를 해드릴게요. 이분이 평생 모은 돈이 꽤 있으셨어요. 그런데 쓰는 건 정말 아끼셨거든요. 전기료 아낀다고 여름에도 에어컨 안 틀고 겨울에도 난방비 아낀다고 춥게 지내시고요. 음식도 상한 걸 억지로 드시고 옷도 30년 전 것만 입으시고요. 자식들이 맛있는 거 사드리려고 해도 돈 아깝다고 거절하시고요. 그러다가 87세에 돌아가셨는데 통장에 돈이 몇억이 들어있더래요. 장례식 때 큰아들이 펑펑 울면서 그러더라고요. 아버지가 그렇게 아껴서 모은 돈을 한 번도 제대로 써보지도 못하고 가셨다고요. 자식들 앞에서 맛있는 것도 한 번 드시고 좋은 데도 한 번 가보시고 그랬으면 좋았을 텐데요. 반대로 김철민 할아버지는 달랐어요. 이분도 돈이 있으셨는데 적당히 쓰면서 사세요. 손주들한테 용돈도 주시고 아내랑 맛있는 것도 드시고 여행도 다니시고요. 물론 헤프게 쓰시는 건 아니에요. 계획을 세워서 적당히 쓰시는 거죠. 김철민 할아버지가 저한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돈은 쓰라고 있는 거라고요. 물론 자식들 몫은 남겨둬야 하지만 내가 살면서 행복하게 쓸 몫은 써야 한다고요. 그래야 돈을 모은 보람이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저도 예전에는 정말 아꼈어요. 전기료 한 원이라도 아끼려고 형광등 하나씩만 켜고 살았거든요. 그런데 아내가 너무 어둡다고 하더라고요. 눈도 나빠지고 우울해진다고요. 그래서 생각해 봤어요. 전기료 몇만 원 아끼려고 아내가 고생하는 게 맞나 하고요. 그 이후로는 적당히 쓰기로 했어요. 아끼되 너무 과하게 아끼지는 않기로요. 지금은 손주들 생일 때마다 용돈도 주고 가끔 아내랑 외식도 해요. 그렇다고 돈을 마구 쓰는 건 아니에요. 계획을 세워서 이 정도는 써도 되겠다 싶으면 쓰는 거죠. 그랬더니 가족들이 훨씬 좋아해요. 다섯 번째로 버려야 할 것은 부정적인 말과 불평입니다. 나이 들면 자꾸 불평이 늘어나요. 몸도 아프고 세상도 마음에 안 들고요. 그런데 이런 말을 자꾸 하면 주변 사람들이 피해요. 우리 동네 박순자 할머니가 그러셨어요. 만나기만 하면 불평이었어요. 다리 아프다, 머리 아프다, 세상이 말이 안 된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예의가 없다. 이런 말만 하시니까 사람들이 할머니를 피하게 됐어요. 길에서 만나도 인사만 대충 하고 지나가고 할머니 집에 찾아오는 사람도 없고요. 할머니가 외로워하시는데 본인이 그렇게 만든 거예요. 부정적인 말만 하니까 사람들이 같이 있기 힘들어한 거죠. 반대로 최명희 할머니는 항상 긍정적이세요. 똑같이 80세이신데 만나면 항상 밝으세요. 오늘도 살아서 다행이다. 날씨가 좋다. 손주가 예쁘다. 이런 말씀만 하세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최명희 할머니를 찾아가요. 같이 있으면 기분이 좋아지거든요. 할머니 집은 늘 사람들로 북적북적해요. 할머니도 외롭지 않으시고 항상 행복해 보이세요. 똑같은 상황인데 말 한마디에 따라서 이렇게 달라져요. 저도 예전에는 불평이 많았어요. 요즘 세상이 어떻고 물가가 어떻고 젊은 사람들이 어떻고 이런 말을 자주 했거든요.
그런데 아내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당신과 있으면 기분이 안 좋아진다고요. 맨날 부정적인 말만 하니까 듣기 싫다고요. 그때 깨달았어요. 제가 분위기를 망치고 있다는 걸요. 그 이후로 의식적으로 긍정적인 말을 하려고 노력해요. 힘들어도 괜찮다고 하고, 날씨가 나빠도 비가 와서 시원하다고 하고요. 처음에는 억지스러웠는데 계속 하니까 자연스러워지더라고요. 신기한 건 말을 바꾸니까 생각도 바뀌었어요. 예전에는 정말 모든 게 다 불만이었는데 지금은 감사한 게 더 많이 보여요. 건강하게 살고 있는 것, 가족이 있는 것, 집이 있는 것. 이런 게 다 감사한 거더라고요. 그리고 주변 사람들도 달라졌어요. 제가 긍정적으로 말하니까 사람들이 저를 더 편하게 생각해요. 이웃들도 자주 와서 차 마시고 가고 친구들도 연락 많이 하고요. 여러분, 지금까지 5가지를 말씀드렸는데요. 이걸 실천하면 정말 인생이 달라져요.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제 주변 분들도 다 그러세요. 실제로 해보신 분들의 이야기를 더 들려드릴게요. 우리 동네 이정훈 할아버지는 75세인데요. 처음에는 정말 고집이 세셨어요. 자식들이 스마트폰 쓰라고 해도 안 쓰신다고 하고, 은행에서 인터넷 뱅킹 하라고 해도 싫다고 하시고요. 본인은 옛날 방식이 좋다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손주가 영상통화를 하고 싶다고 했는데 할 수가 없었어요. 그때 이정훈 할아버지가 후회하셨대요. 고집 부리지 말고 스마트폰 배울 걸 하고요. 그래서 75세에 처음으로 스마트폰을 배우셨어요. 지금은 손주들과 매일 영상통화 하세요. 그리고 유튜브로 건강 체조도 보시고 날씨도 확인하시고요. 할아버지가 그러시더라고요. 고집 하나 꺾었더니 세상이 이렇게 넓어졌다고요. 김영숙 할머니는 78세인데 집 정리를 하셨어요. 40년 동안 모은 물건들을 다 정리하셨거든요. 처음에는 아까워서 못 버리겠다고 하셨는데 자식들이 도와서 조금씩 정리했어요. 그런데 집이 깔끔해지니까 할머니가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청소하기도 쉽고 찾는 것도 금방 찾고요. 무엇보다 마음이 가벼워졌다고 하세요. 물건에 얽매이지 않으니까 자유로워진 기분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지금은 할머니 집이 동네에서 제일 깔끔해요. 이웃들이 와서 어떻게 이렇게 깨끗하게 하냐고 물어보세요. 할머니가 그때마다 자랑스럽게 말씀하세요. 용기 내서 버렸더니 이렇게 됐다고요. 조성만 할아버지는 80세인데 말을 바꾸셨어요. 예전에는 만나면 항상 아프다는 말만 하셨거든요. 허리 아프다, 다리 아프다, 소화가 안 된다. 그런 말만 하시니까 사람들이 피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말을 바꾸셨어요. 아프긴 하지만 그래도 살아있어서 다행이다. 오늘도 걸을 수 있어서 감사하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조성만 할아버지를 다시 찾기 시작했어요. 지금은 매일 친구들과 만나서 이야기하세요. 같이 산책도 하고 화투도 치고요. 할아버지가 그러시더라고요. 말 하나 바꿨는데 친구들이 다시 생겼다고요. 정말 신기하지 않아요? 작은 변화 하나가 이렇게 큰 차이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저도 처음에는 믿기지 않았어요. 이런 게 정말 효과가 있을까 싶었거든요. 그런데 직접 해보니까 정말 달라지더라고요. 서울대학교에서 연구한 결과도 있어요. 부정적인 습관을 줄인 노인분들의 삶의 만족도가 2배 이상 높아졌다고 해요. 건강도 좋아지고 가족 관계도 좋아진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도 지금 시작하면 돼요. 한 번에 다 바꾸려고 하지 마시고요. 하나씩 천천히 바꿔보세요. 먼저 집에 있는 물건 중에서
안 쓰는 거 하나씩 버려보세요. 작은 것부터 시작하면 돼요. 고집도 마찬가지예요. 자식이나 아내가 뭔가 제안할 때 무조건 안 된다고 하지 마시고요. 한번 들어보세요. 틀릴 수도 있다고 생각해 보시고요. 그렇게 조금씩 마음을 열어보세요. 아플 때도 혼자 참지 마시고요. 가족이든 친구든 누구든 말해보세요. 창피한 일이 아니에요. 사람은 늙으면 아픈 게 당연해요. 그걸 숨길 필요가 없어요. 오히려 말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돈도 적당히 쓰세요. 물론 헤프게 쓰라는 게 아니에요. 계획을 세우고 필요한 건 쓰세요. 손주들 용돈도 주고 가족과 맛있는 것도 드시고요. 그래야 돈 모은 보람이 있어요. 말도 바꿔보세요. 불평하고 싶을 때 한 번 더 생각해 보시고요. 긍정적인 말을 찾아서 해보세요. 처음에는 어색할 수 있어요. 하지만 계속 하다 보면 자연스러워져요. 저는 이 5가지를 실천한 지 3년이 됐어요. 정말 인생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가족들과의 관계도 좋아지고, 친구들도 많아지고, 건강도 좋아졌어요. 무엇보다 마음이 편해졌어요. 여러분도 할 수 있어요. 나이는 상관없어요. 70대든 80대든 언제든 시작할 수 있어요. 오늘부터 하나씩 바꿔보세요. 분명히 달라질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5가지를 버리는 게 쉽지만은 않아요. 저도 처음에는 정말 힘들었거든요. 평생 가지고 살던 습관을 바꾸는 게 어디 쉬운 일이겠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계속 노력하면 반드시 바뀝니다. 허정자 할머니는 82세인데요. 이분이 정말 대단한 분이에요. 남편이 돌아가시고 혼자 살면서 우울증이 왔었거든요. 매일 집에서 혼자 있으면서 슬픈 생각만 하고 아무것도 하기 싫어하셨어요. 자식들이 걱정해서 병원에도 모시고 가고 약도 드시게 하고 했는데 별로 나아지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할머니가 결심을 하셨어요.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고 생각하신 거죠. 먼저 집에 있던 남편 물건들을 정리하기 시작하셨어요. 처음에는 너무 아까워서 못 버리겠다고 하셨는데 조금씩 정리하셨어요. 그리고 매일 아침 산책을 나가기 시작하셨고요. 처음에는 5분도 힘들어 하셨는데 점점 늘려서 지금은 30분씩 걸으세요. 그리고 동네 사람들과 인사도 하고 이야기도 나누세요. 예전에는 사람 만나는 게 싫었는데 지금은 오히려 사람들을 찾아다니세요. 할머니가 그러시더라고요. 남편이 돌아가셨을 때는 정말 세상이 끝난 줄 알았는데 지금은 혼자서도 행복하다고요. 물론 남편이 그립긴 하지만 그 그리움 때문에 남은 인생을 포기할 수는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송기철 할아버지는 76세인데 정말 변화가 극적이셨어요. 이분이 원래 술을 많이 드셨거든요. 매일 저녁마다 소주 한 병씩 드시고 술 먹고 가족들한테 소리 지르고 그러셨어요. 자식들이 금주하라고 아무리 말해도 안 들으셨어요. 스트레스 받는다고 술이라도 안 마시면 못 살겠다고 하시면서요. 그러다가 어느 날 쓰러지셨어요. 간에 문제가 생긴 거였어요. 병원에서 의사가 그러더래요. 지금 당장 술을 끊지 않으면 1년도 못 산다고요. 그때서야 송기철 할아버지가 정신을 차리셨어요. 죽고 싶지 않으니까 술을 끊기로 하신 거죠. 처음에는 정말 힘드셨어요. 손도 떨리고 잠도 안 오고요. 하지만 가족들이 도와줘서 견뎌내셨어요. 지금은 완전히 금주하신 지 2년이 됐는데 건강도 많이 좋아지고 가족들과의 관계도 완전히 달라졌어요. 할아버지가 그러시더라고요. 술 끊으니까 머리도 맑아지고 몸도 가벼워졌다고요. 무엇보다 가족들이 자신을 다시 존경해 준다는 게
제일 좋다고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변화에는 시간이 걸려요. 하루 이틀에 바뀌는 게 아니에요. 저도 이 5가지를 다 바꾸는데 1년이 걸렸어요. 그것도 매일매일 의식적으로 노력했는데도 말이에요. 처음에는 물건 하나 버리는 것도 아까워서 못 버리겠더라고요. 고집도 마찬가지예요. 자식이 뭔가 말하면 자동으로 반박부터 하게 되더라고요. 몸에 밴 습관이라는 게 정말 무서워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계속 노력했어요. 물건 버릴 때마다 이게 정말 필요한가 자문해보고 자식들 말을 들을 때마다 한 번 더 생각해 보려고 노력했어요. 그렇게 조금씩 바뀌더라고요. 가장 중요한 건 완벽하게 하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실수해도 괜찮아요.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도 괜찮고요. 중요한 건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넘어져도 일어나고 또 넘어져도 일어나고요. 제가 아는 한명석 할아버지도 그러셨어요. 금연을 10번도 넘게 실패하셨거든요. 담배 끊겠다고 다짐하고 며칠 견디다가 다시 피우고 또 끊겠다고 하고 다시 피우고요. 가족들도 포기했어요. 그런데 11번째에 성공하셨어요. 지금은 금연한 지 5년이 됐어요. 할아버지가 그러시더라고요. 10번 실패했지만 11번째에 성공했으니까 결국 성공한 거라고요. 포기하지 않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하시더라고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실패해도 상관없어요. 다시 시작하면 돼요. 중요한 건 완벽하게 하는 게 아니라 꾸준히 하는 거예요. 매일 조금씩이라도 노력하다 보면 분명히 바뀝니다. 그리고 혼자 하려고 하지 마세요. 가족들한테 도움을 요청하세요. 이런 걸 바꾸려고 한다고 말하고 도와달라고 하세요. 혼자 하는 것보다 함께 하는 게 훨씬 쉬워요. 저도 아내한테 말했어요. 고집 좀 덜 부리려고 하니까 도와달라고요. 제가 또 고집 부리면 살짝 알려달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아내가 정말 많이 도와줬어요. 덕분에 더 빨리 바뀔 수 있었어요. 여러분, 지금까지 긴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말 중요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 5가지를 바꾸면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정말 달라질 거예요. 제가 아는 최민우 할아버지는 85세인데요. 3년 전까지만 해도 정말 힘들게 사셨어요. 집은 물건으로 가득하고 자식들과는 맨날 싸우고 아프다는 말만 하고 살으셨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셨어요. 할아버지가 이 5가지를 다 실천하셨거든요. 집도 깔끔하게 정리하시고 자식들 말도 잘 들으시고 건강 관리도 잘 하시고요. 지금은 동네에서 제일 인기 있는 할아버지가 되셨어요. 매일 아침 7시에 공원에 나가서 운동하시고 오후에는 동네 사람들과 바둑도 두시고 이야기도 나누세요. 저녁에는 가족들과 전화 통화하시고요. 정말 활기차게 사세요. 할아버지가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85세의 인생이 다시 시작된 기분이라고요. 이제야 진짜 행복하게 산다는 게 뭔지 알겠다고 하시더라고요. 나이는 숫자일 뿐이라고요. 김순옥 할머니도 마찬가지예요. 79세인데 정말 젊어 보이세요. 이분도 예전에는 우울하고 외로워하셨는데 지금은 완전히 달라지셨어요. 매일 웃음이 끊이지 않으세요. 할머니가 동네 복지관에서 봉사활동도 하세요. 본인보다 더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시면서 보람을 느끼신대요. 그리고 손주들과도 정말 친해지셨어요. 손주들이 할머니를 제일 좋아해요. 할머니가 그러시더라고요. 나이 들어서도 새로운 일을 시작할 수 있다는 걸 깨달았다고요. 봉사활동을 하면서 자신도 아직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걸 알게 됐다고 하시더라고요. 이런 분들을 보면서
저도 정말 희망을 갖게 돼요. 나이가 들어도 얼마든지 행복하게 살 수 있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중요한 건 마음가짐이에요. 나이 때문에 포기하지 않는 것이 중요해요. 여러분도 지금 시작하면 돼요. 내일부터 바로 시작하세요. 먼저 집에서 안 쓰는 물건 하나를 찾아서 버려보세요. 그게 첫 번째 단계예요. 작은 것부터 시작하면 돼요. 그리고 가족이나 친구와 대화할 때 한 번 더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하려는 말이 상대방을 기분 좋게 할 말인지 아니면 기분 나쁘게 할 말인지요. 그렇게 조금씩 바꿔나가세요. 아플 때는 참지 마시고 말하세요. 창피한 일이 아니에요. 나이 들면 아픈 게 당연해요. 오히려 빨리 말해서 빨리 치료받는 게 현명한 거예요. 건강이 제일 중요하니까요. 돈도 적당히 쓰세요. 물론 막 쓰라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너무 아끼기만 하지 마시고 필요한 곳에는 쓰세요. 가족들과 좋은 추억 만드는 데 쓰세요. 그게 진짜 가치 있는 투자예요. 그리고 말을 바꿔보세요. 불평 대신 감사를 표현해 보세요. 오늘 하루도 무사히 보낸 것, 가족이 건강한 것, 집이 있는 것. 이런 당연한 것들에 감사해 보세요. 그러면 마음이 훨씬 편해져요. 저는 이 5가지를 실천하면서 정말 많은 것이 바뀌었어요. 무엇보다 가족들과의 관계가 좋아진 게 제일 기뻐요. 예전에는 자식들이 저를 피했는데 지금은 자주 연락하고 자주 만나요. 아내와의 관계도 완전히 달라졌어요. 50년을 함께 살았지만 지금이 제일 좋아요. 서로 이해하고 배려하니까 매일이 행복해요. 이런 행복이 있다는 걸 이제야 알았어요. 친구들도 많아졌어요. 예전에는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았는데 지금은 할 일이 너무 많아요. 친구들과 만나고 운동하고 책도 읽고요. 시간이 부족할 정도예요. 건강도 좋아졌어요. 스트레스가 줄어드니까 몸도 좋아지더라고요. 혈압도 안정되고 소화도 잘 되고요. 의사가 그러더라고요. 마음이 편해지니까 몸도 따라서 좋아진다고요. 여러분, 나이는 정말 숫자일 뿐이에요. 70세든 80세든 90세든 언제든 새로 시작할 수 있어요.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는 마음이에요. 조금씩이라도 계속 노력하면 분명히 바뀔 거예요. 지금 이 순간이 여러분 인생의 새로운 시작점이 될 수 있어요. 오늘부터 하나씩 실천해 보세요. 작은 변화가 모여서 큰 변화를 만들어낼 거예요. 자, 이제 정리해 드릴게요. 70대 이후 인생을 가볍고 행복하게 만드는 5가지입니다. 첫째, 불필요한 짐과 집착을 버리세요. 집안에 쌓여있는 안 쓰는 물건들 말이에요. 언젠가 쓰겠지 하면서 모아둔 것들이요. 과감히 버리세요. 집이 깔끔해지면 마음도 가벼워집니다. 둘째, 고집과 자존심을 버리세요. 내가 항상 옳다는 생각, 내 방식이 최고라는 생각을 내려놓으세요. 가족들 말에 귀 기울이고 때로는 틀릴 수도 있다고 인정하세요. 그러면 관계가 훨씬 좋아집니다. 셋째, 혼자 참는 습관을 버리세요. 아프거나 힘들 때 괜찮다고 하지 마시고 솔직하게 말하세요. 도움을 요청하는 건 창피한 일이 아니에요. 오히려 현명한 일이에요. 넷째, 돈에 대한 과도한 집착을 버리세요. 물론 아껴야 하지만 너무 과하게 아끼지는 마세요. 가족들과 좋은 추억 만드는데, 건강 관리하는데 적당히 쓰세요. 그게 진짜 가치 있는 투자입니다. 다섯째, 부정적인 말과 불평을 버리세요. 아프다는 말, 힘들다는 말, 세상이 어떻다는 불평 대신에 감사한 마음을 표현하세요. 말이 바뀌면 마음도 바뀌고 주변 사람들도 달라집니다. 여러분, 이 5가지만
실천해도 여러분의 남은 인생은 완전히 달라질 거예요. 저는 82세에 이걸 깨달았지만 여러분은 지금 깨달으신 거예요. 정말 다행이에요. 나이는 늦지 않았습니다. 70세든 80세든 90세든 상관없어요. 오늘부터 시작하면 돼요. 내일 아침에 일어나서 집에 있는 안 쓰는 물건 하나를 골라서 버려보세요. 그게 첫 번째 단계예요. 그리고 가족과 대화할 때 한 번 더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려는 말이 상대방을 기분 좋게 할 말인지 말이에요. 작은 것부터 바꿔나가시면 됩니다. 저는 이 방법으로 인생의 마지막 20년을 정말 행복하게 보내고 있어요. 가족들과의 관계도 좋고, 친구들도 많고, 건강도 좋아요. 매일매일이 감사하고 행복해요. 여러분도 분명히 그렇게 될 수 있어요. 포기하지 마시고 조금씩 실천해 보세요. 실패해도 괜찮아요. 다시 시작하면 되니까요. 중요한 건 꾸준히 노력하는 거예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가족들한테 도움을 요청하세요. 친구들한테도 말해보시고요. 함께 하면 더 쉬워져요. 서로 격려하고 응원하면서 함께 바뀌어 나가세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의 변화는 여러분만을 위한 게 아니에요. 가족들을 위한 것이기도 하고 주변 사람들을 위한 것이기도 해요. 여러분이 행복해지면 주변 사람들도 행복해져요. 손주들에게도 좋은 할아버지, 할머니가 될 수 있어요. 아이들은 밝고 긍정적인 어른을 좋아해요. 여러분이 변하면 손주들도 할머니, 할아버지를 더 좋아하게 될 거예요. 자식들도 마찬가지예요. 부모님이 행복하게 사시는 모습을 보면 자식들도 마음이 편해져요. 걱정하지 않아도 되니까요. 그러면 가족 모두가 행복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은 정말 소중해요. 하루하루가 다 귀한 시간이에요. 그 귀한 시간을 불평하고 화내면서 보내지 마시고 감사하고 행복하게 보내세요. 그래야 진짜 인생을 사는 거예요.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께 작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혹시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고요.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도 들려주세요. 어떤 것부터 바꿔보실 건지, 어떤 경험이 있으셨는지 말이에요. 저도 댓글 하나하나 다 읽어볼게요. 그리고 답변도 드릴게요. 우리 함께 행복한 노후를 만들어가요. 서로 격려하고 응원하면서 말이에요.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정말 행복하고 건강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부터 새로운 시작이에요. 화이팅 하세요. 고맙습니다.